안녕하세요. 코빗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의 깐부 피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인기가 치솟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님과 인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정재님과 친구입니다. 나이만. 나이만 친구고요.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과거에 우연치 않게 좀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와인바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연예인이라고 탑스타라고 어떻게 이런 목에 힘주고 이런 분이 아니고 아주 그냥 바로 옆자리에 있었는데 친근하게 얘기도 나누면서 와인을 같이 마신 적이 있죠. 뭐 그분은 저는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좋은 추억이어서 사진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니폼도 입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깐부인 우리 1번 호스트 오길남 오일남인가? 아, 죄송합니다. 우린 깐부잖아. 우린 3차 굿즈 이벤트 그 피터의 후루루 머그컵 이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관한 공지사항을 커뮤니티에 올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ETF에 관련입니다. 뭐 이번 달에 계속 많이 여러 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죠. 10월 18일 날이 ETF 신청에 대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마감일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10월 달에 여러 자산운용사에서 ETF 신청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특히 10월 후반에 결정에 대한 마감일이 몰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0월 18일 날인 거고요. 이건 프로시어즈라는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비트코인 ETF에 관련된 승인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이게 선물 기반인 비트코인 ETF에 관한 신청서가 10월 말에 쭉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재미있는 거는 근데 최근에 ETF 승인에 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일부 있어서 좀 투자자들이 판단하는데 많은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저께였던 것 같은데 그 SEC의 인베스터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 올라온 트윗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비트코인 선물을 담은 ETF에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뭐 리스크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식의 트윗이 갑자기 어저께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ETF 선물 기반 ETF에 대한 승인이 정말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에 일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고려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 투자 접근하는 방식이 옵션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이러한 방법이 좀 불편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비트코인 거래소들이 제도권에 있는 주식 거래소보다는 이제 영세한 편이니까 뭐 그런 거에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온보딩하는 과정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하기가 좀 힘들게 규제가 좀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분들은 직접 비트코인을 산 방법보다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끼는 분들한테는 기타 다른 방법, 특히 이제 제도권에서 상품화된 방법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으면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거고요. 그런 방법이 사실 ETF 승인 이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간접적인 투자 방법으로는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 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라는 상품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건 ETF는 아니지만은 2% 모자른 ETF라고 해야 되나? 조금 구조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태껏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제도권 하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요 한 1년 사이에 그거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생기고 있죠. 마이크로스트라테지 같은 회사가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게 되면서 사실상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같은 움직임을 한 주식이 되어버려서 일종의 이것도 ETF와 비슷한 짝퉁 ETF라고 해야 되나? ETF 비스무리한 그런 주식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도 이제 상장을 하면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삼으로써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외에도 뭐 채굴자들이 이제 좀 대형화되면서 회사화되고 그런 회사들이 일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사실 뭐 코인베이스나 이 마이크로스트라테지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영세한 회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좀 작긴 한데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것도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뭐 이런 방법이 여태껏 있었는데 이번에 ETF가 승인이 나면은 이러한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게 지금은 기대가 올라 있는 것은 이제
선물 기반 ETF에 많은 기대가 지금 모이고 있는 건데 뭐 선물 기반 ETF는 현물 기반 ETF에 비해서 뭐 좀 몇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물 기반이면은 선물이라는 게 이제 만기가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만기일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선물 계약으로 옮겨 타는 그런 과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전문 용어는 롤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롤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선물 기반 ETF는 비트코인 가격을 현물 가격을 정확히 트래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아예 ETF가 없는 것보다 뭐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좀 불안정한 ETF라도 상품화돼서 제도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생길 수 있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호재임에 분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코빗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네. 그래도 피터가 친근감 있으시니까 네. 살짝 귀띔을 해주신다면 네. 이러한 상품들 중에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접적인 상품들 중에서요. 아니요. 비트코인까지 포함해서 네, 비트코인 직접 매수, 네. 간접 투자 상품 네. 등등의 피터의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다면? 네. 아마 이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의 신분으로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을 직접 현물을 직접 사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죠. 왜냐면은 특히 이제 마이크로스트라테지나 코인베이스나 아니면 이 채굴 회사들의 주식을 산다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 외에 다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트라테지 주식을 산다. 그러면 여기 리스크 뭐가 있냐면 마이크 세일러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이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뭐 분식 회계가 있다든지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어떤 리스크 팩터인데 그런 리스크까지 끌어안고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런 투자 방식이 정당화되려면은 그런 추가적인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지만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리스크가 불필요한 리스크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마이크 세일러가 병원 걸리고 오래 산다든지 뭐 분식 회계가 없어야 된다든지 이런 리스크까지 나는 떠안고 싶지 않다. 물론 분식 회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뭐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에나 그런 어떤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아주 클린하고 퓨어한 투자를 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을 그냥 사는 게 낫죠. 비트코인만 사면은 이런 불필요한 다른 리스크는 따라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물 투자를 더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뭐 ETF는 그러진 않겠지만은 마이크로스트라테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을 살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에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오퍼레이셔널 레버리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이런 기업들은 라이어빌리티가 있죠. 그 재무 구조를 보면은 한쪽은 에셋이 있는 거고 나머지 한쪽은 라이어빌리티랑 에퀴티로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주식이나 다 레버리지가 조금씩 끼어 있는 건데 왜냐면은 전혀 채무 없이 운영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비트코인 가격보다 더 많이 주식은 사실 값어치는 오르는 거고 그 반대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은 더 많이 떨어지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도하지 않게 약간 비트코인보다는 레버리지가 들어간 인베스트먼트 익스포저가 생기는 거고요.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어떤 주식을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빗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건가요? 뭐 그렇죠.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잘 안 하는데, 예, 왜냐면 아니 뭐 이렇게 제가 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PD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렇게 저의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신 후, 뭐 최근에는 이제 해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뭐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스트라테지가 분명히 어떤 하나의 많은 분들의 고려 대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혹시 고민하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러한 의견을 참조를 해서 잘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깐부 피터였습니다. 바이.